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이고요. 코드번호 064350. 2020년 8월 6일 목요일 9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현대로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한 번 더 찍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오늘 8월 6일이죠. 오늘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남북 고속철도 건설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겠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 부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뭐 세미나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요새는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포인트나 이런 초점들이 사실 대북주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테마라고 하는 건 시장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2018년도 때 이 종목이 강하게 가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상당히 뭔가 진전을 이루고 있고 관심이 막 이렇게 가느냐,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이런 관심도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북 경협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 안 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그닥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최근에는 이런 이슈도 있었죠. 뭐 북한의 술, 남한의 설탕, 물물 교환 첫 성사,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강하게 움직인다거나 뭐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사실 뭐 남북 경협주나 이런 쪽보다는 다른 쪽에 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들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 남북 이슈 때문에 크게 한번 갔다가 한 3년에 걸쳐서 이 지금 가격이 싹 빠진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고, 원래 테마주가 그래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테마주들은 결국에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원점으로 쫙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추세 전환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세 전환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거래량도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터져주고 있고,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이런 매물대를 조금씩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북주로 보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수소차 관련, 수소 인프라 관련 이런 수혜주로 좀 보는 것이 좀더 새롭지 않나. 기존의 과거에 움직였었던 이슈보다는 좀 새로운 이슈를 머금고 거래량이 또 터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이전 재료적인 측면,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북이 크냐 수소가 크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수소가 좀 더 이슈적인 측면이나 시장의 관심도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북 이슈가 없거나 대북 이슈가 뭐 사라진 건 아니죠. 분명히 또 이슈가 되면 이쪽으로도 또 반응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의 무게중심은 약간 좀 수소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면 수소 인프라가 이슈가 됐을 때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터진 요인이 뭐냐? 수소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터진 요인이 대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수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북보다는 수소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가격적으로 이전에 머물렀었던 이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다.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바닥을 좀 형성해가는
하방 경직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철저히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또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좋은 차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 다만 이제 좀 지루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쉬어가니까. 그래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한 18,000원대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위치고, 아래로는 한 14,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나 이제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저항대인 자리고, 이런 저항대 자리에서는 사실상 매수를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되는 이런 위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보유자의 영역이 될 것 같고, 차라리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을 노릴 때에는 전고점을 뚫은 다음에 봐라. 차라리 전고점을 뚫어주고 N자형 파동으로 돌아갈 때 여기를 포인트로 노리는 것이 맞고,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돌파가 안 되고 주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15,000원과 14,000원 박스권 하단에서의 저가 매수, 결국에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좀 싸게 사야 되고, 그 싸게 사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기술적 포인트를 보게 되는 건데, 지금 자리는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항대에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돌파 이후에 N자형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보거나, 아니면 박스권 하단에서의 뭔가 이런 매수 전략을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